지금 연락 안 오신다고 막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소비자를 만났는데 너 이거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크도 안 눌러졌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TR 이제 들어가시고 또 그 친구가 또 그 여동생이 2명이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되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그렇게 밀당하는 방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다이어트 상담하듯이 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의 왜 성공하고 싶은지, 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지, 그동안 어떤 다이어트를 했는지 막 이런 걸로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팀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떠나보냈던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일이 되게 저번 주에 딱 있어가지고 드디어 이거 좀 너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 안아주시고 막 하는 그런 또 밑에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진짜 SNS 포기하지 마시고 꼭 꾸준히 하시려고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그 딱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게 진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도 좋은 일이 있었는데 TR 정도는 아니지만 TR이 결제된 건 아니지만 나도 있는데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 이거 이 앞에서 얘기하면 그거 외에 2배의 일이 또 일어나요. 앞에서 얘기하면 역시 레이첼 사장님처럼 큰 건 아닌데 제일 가장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이제 좀 콜도 나가갖고 그 전화번호를 받은 게 있었고 받고 와갖고 제가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자기가 할 건 아니고 누구한테 선물해 줄 건데 어떠냐고 해서 이제 김혜옥 사장님이 계속 해가지고 사진 보내주고 옆에 같이 있다가 상담 같이 해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5가지 색깔 아이섀도우,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그 다음에 비비 3개가 들어갔어요. 그게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그 3개가 들어갔는데 그 콜드에서 이런 성과 나온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나간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 콜드를 같이 나가보면 여성사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더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 너무 멋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결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50분이 지금? 11시에 오실 거예요. 진행 받았어요. 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저희 불 좀 꺼주실래요?ができました。そういう短い時間のこの人たちの願いは人気物による文句話です。昨日の6時間ですが並んでますよ。ローマの列の
行先はニュースキンジャパンという今日オープンしたばかりのアメリカ資本の会社です。主力商品の化粧品を会員が知人や友人に販売していくシステムで、アメリカでは第2のアムウェイと言われるほどに急成長した企業です。Back on these times and the dreams we left behind. I'll be glad 'cause I was blessed to have you in my life. When I look back on these days, I look and see your face. You were right there. 아, 유성의 제품은 사람의 얼굴도 바꿨지만 제 인생을 뒤바꿔버립니다. 인생을 많이 바꿔줬습니다. 많은 면이 발전됐습니다. 저는 술을 사실 안 먹었습니다.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제가 태어나서 술을 처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근데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필요하면 제가 술을 마십니다. 지금 발에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다운들이 수입이 전부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를 해주러 가서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네. 그게 제 첫 번째 술 먹은 In my dreams I'll always see you soaring by the sky. In my heart there'll always be a place for you for all my life. I'll keep a part of you with me. And everywhere I am with me. 'Cause I always saw in you my light, my strength. And I wanna thank you now for all the ways you were right there for me. 다시 한번 저희 그룹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룹 미팅 진행을 맡은 뉴스킨 사업가 최영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강의 동영상 보고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전 요즘에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떨리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어요. 저희 서나원 사장님이랑. 근데 저 강의에서 나온 그 숫자들, 엄청 많은 숫자들 있죠. 뭐 200억을 벌었다고 하고, 뭐 아까 전에 가네크가 치면은 달마다 2배씩, 10억에서 2배씩 뛰는 그 금액을 보고 저는 처음에 저런 걸 봤을 때는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더 기쁜 게 그건 것 같아요. 나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전에 자기 1대, 2대, 3대가 다 1억을 벌었을 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시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우리 뉴스킨 사업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통해서 누가 얼만큼이 돈을 벌게 해줬다라는 게 그게 진짜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그룹 미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또 에티켓을 말하고 지나갈 건데요.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요, 우리 이거 한번 그냥 다 같이 외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준비, 시작! 미팅 30분 전 도착, 앞자리 착석, 필기도구 집착, 열정적인 참여, 리액션 잘하기, 핸드폰 진동이나 오프 사용 금지, 강의 중 이동하지 않기, 미팅 끝난 후 반드시 애프터 미팅하기. 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네, 우리가 한번 외쳤잖아요, 입으로. 그러니까 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진행 순서는 사면선언서 외치고 아이언 뉴스키나 오늘 윤창렬 사진 오시는 거 아시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독서 발표, 리더 메시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만난 분들 계시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인사할 때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우리 처음엔 진짜 어색해 죽을 뻔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저 멀리에 있는 사장님들이랑 막 이렇게 눈 인사하고 막 하트 날리고 막 이렇게 되는 저를 보고 이상하다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사면선언서 외칠 건데 이거 우리 회사 사면선언서예요. 제가 사면선언서 이렇게 외치면 다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면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저희 티오즈 그룹의 사명과 비전 선언서가 있죠. 제가 사명, 비전, 선언서 이렇게 외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게요. 네. 사명, 비전, 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뉴스킨의 정보과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네트워커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우며 최고의 아름다운 리더가 되는 것이다. 혹시 이런 걸 왜 자꾸 이렇게 외치게 하는지 아세요? 외우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내가 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문제의식 속에 박힌대요. 근데 내가 머릿속 이거 그냥 글귀를 보고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금방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그 소리를 제일 크게 듣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목표라든지 뭐가 중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사장님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가장 기대되는 순간인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됐나요? 이미 다 나와버렸네요. 이미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 윤창렬 사장님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너무 처음부터 초기 사업자일 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신 분이신 거예요. 혹시 우리 랠리 같은 데 가서 이그제큐티브가 됐어요. 그러면 막 그거를 막 우리가 엄청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남들한테 얘기한다거나 나는 이그제큐티브가 됐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 랠리를 가지고 이그제큐티브가 됐을 때부터 엄청나게 쫙 빼입고 가시고 나 진짜 진정한 사업가가 됐다 이런 마인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엄청나게 가치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 대리점 됐을 때 올라가는 것도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아마 우리 스폰 사장님 아실 거예요. 안 올라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던 가치와 아마 윤청렬 사장님이 뉴스킨 사업에 대한 비전과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저는 진짜 들었거든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항상 열정을 엄청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정이 나보다 이거를 더 확신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딱 들 정도의 열정이시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열정을 우리한테 주실지, 어떤 확신을 우리한테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되거든요. 사장님들도 기대되시네요. 네. 그게 기대가 되시면 우리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을? 보통의 함성박수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네. 한번 사장님들한테, 사장님들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이 하실지. 네. 그러면 우리 티메리트 윤창렬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좀 녹화를 해서 팬분들한테 좀 보내줬어요. 너무 아쉽네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파티원들을 다시요? 시작! 네, 저희 그러면 티메리트 윤창렬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덕분에 제가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할 얘기가 좀 생겨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김건우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제 이제 제2의 스폰서님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한지는 이제 아직 6년은 좀 안 됐고요. 5년하고 한 8,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업 초창기 때 사업적 맥을 잘 못 잡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저를 좀 가이드를 해주셨고, 또한 이제 첫 석세스 트립 갔을 때 우리 이제 뭐 행사나 뭐 이런 데 갈 때 상위 스폰서님 안 계시면 굉장히 막 동떨어진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가이드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좀 외로워하고 좀 뭔가 겉돌 때 김건우 사장님께서 저를 이제 파트너처럼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형제 라인, 아예 라인이 다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본인의 파트너 그 이상으로 챙겨주시는 모습에 저분 같은 리더가 되야겠다 라는 또 결단을 했고, 꼭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늘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오늘 주제는 내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는 좀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제 강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 사업 스토리보다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장했는지에 대한 그런 뭔가, 여기는 이제 다 사업을 결정하신 분만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공유되면 좀 서로 좀 같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사업 성장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 인지하고 가시면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준비해왔는데 괜찮을까요? 네! 근데 굉장히 에너지 너무 좋네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출근을 일로 해야 되나? 진짜 너무 좋네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신기하네요. 네, 성공하고 싶으시죠?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좀 다소 좀 식상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정말 0.1초도 거르지 않고 꺼리낌 없이 바로 이렇게 좀 뭔가 에너지 있는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딱 했을 때 정말 딱 걸리는 거 없이 네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문구를 좀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그럼 내가 생각하는 과연 성공은 무엇인가? 난 정말 잘 되자고 여기 왔는데, 잘 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뭔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잘 되고 싶은 건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끝점은 무엇인지, 그 성공의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좀 정의 내려져 있으면 말을 할 때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랑 같이 잘 되자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차이 때문에 좀 사업 초반에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은지,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성공시키고 싶은 건지, 그리고 내가 그한테 얘기하는 성공은 또 무엇인지가 좀 정리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아마 이 단어가 나올 거예요. 내가 그러면 성공이라는 걸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면 그 성공을 정말 믿으시나요? 네! 내 성공을 정말 믿으세요? 네! 시스템을 믿으세요? 네! 회사를 믿으시고요? 네! 종교 같네요. 아멘. 네. 이런 마음 가지면 무조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실을,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성공할 거고, 그러니까 성공해서 한 사람만 잘 되는 일이라면 이거는 정말 비전 없는 거잖아요. 네. 성공을 나는 믿고,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비즈니스 전개를 하고 있고, 난 무조건 될 건데 같이 하자. 나 인생 바뀔 건데 같이 바뀌자. 나 앞으로 지금도 행복한데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해질 건데 같이 행복하자. 그것에 대해 정말 믿고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그럼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 믿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나 스스로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꺼리낄, 실질적으로 제가 양심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세상에 양심 있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죠? 뭐 장사를 하더라도 양심 있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렇죠? 최대한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팔잖아요. 그리고 뭐 제 양심 얘기할 때 이거는 좀 죄송하긴 한데 슈퍼집에서 예를 들어 슈퍼집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담배를 팔아요. 그러면 담배를 팔 때 심지어 그 담배 그 케이스가 막 엄청난 경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달래. 그럼 슈퍼집 아저씨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담배를 주잖아요. 근데 담배를 줄 때 정말 그 사람이 이 담배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정말 이 사람이 이 담배를 통해 너무 많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나요?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게 이 담배를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 사람의 삶의 변화를 위해 주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 장사라는 게 정말 내가 양심을 걸고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 드물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라면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내가 양심을 걸 수 있는 일이라는 가치 있거든요. 뉴스킨이 왜 특별하냐면 진짜만 얘기해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혹시나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걸리는 게 있다면 왜 걸릴까를 잘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고 체험도 열심히 해보시고 상위 스폰서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해보시고 스폰서님 저 초대가 잘 안 돼요. 초대가 왜 안 되는지 스폰서님 매출이 잘 안 나요. 왜 안 나는지 스폰서님 저 미국 컨벤션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컨벤션 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되면 사업을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이제 결국엔 모두 공통의 목적지를 갖고 있죠. 성공, 행복 이런 키워드를 갖고 열심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는 저기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전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이제 뉴스킨 사업을 전개를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성공의 과정과 그 시간, 노력보다 더 많이 어려워요. 막상 하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도 생겨요. 뭔가 루비만 되면 그 다음에 더 생활이 나아지겠지 했는데 뚝 떨어지기도 하고 뭔가 어디 갔다 오면 잘 되겠지 했는데 금리에 휩쓸리기도 하고 정말 이쯤 되면 됐어 했는데 뭔가 커다란 게 나를 막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런 것들이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그걸 이겨낼 믿음이 있느냐, 난 정말 가고 싶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이겨낼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만 하는지, 그 부분들이 먼저 선행된다면 사업을 전개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그림도 이제 강의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귀엽죠? 네. 근데 이 귀여움이 내가 나를 뭘로 믿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스템을 믿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나를 끝까지 지금의 내 모습으로만 믿고 있는다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아니 난 무조건 이렇게 된다 라고 정의 내려진다면 내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나의 모습은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사실은 고양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실 나의 미래가 사자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호랑이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나는 무조건 호랑이야, 나는 사자야 라고 정의 내리고 하루하루를 만들어 간다면 난 무조건 뉴스킨 성공해 라고 정의 내리고 사업을 하는 것과 나는 될 거야, 되겠지? 좀 많이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된다라고 끝장을 정말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만드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신경 논리 레벨 혹시 그림 보셨어요? 잘 가져왔네요. 제가 요즘 많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왜 내 파트너들이 안 움직이지? 어떻게 해야 혹은 리크루팅이 잘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왜 매출이 안 나지? 왜 사람들이 안 움직이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걸 도표화시킨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이 있다. 이 레벨, 그러니까 상위 레벨을 터치하면 하위 레벨을 따라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환경적인 말. 집에 뭐 아이 출근 때문에 오다가 차가 막혔어요. 성공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요. 뭐 성공하기 위해선 뭔가 인맥이 필요해요. 뭔가 이런 환경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적인 거나 저는요 아직 몸에 습관이 안 배었어요. 전 아직 능력이 없나 봐요. 이런 것들은 낮은 수준의 이야기다. 스폰서링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폰서링 할 때도 너 왜 아침 일찍 못 일어나? 너 왜 이렇게 자꾸 환경 탓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같이 대화의 수준이 이런 쪽에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네가 이 사업을 왜 하냐면 이 시스템에 왜 나와야 되냐면 이런 부분을 터치하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는 아이 때문에 이 시스템에 못 나오지만 누군가는 아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행동이 스스로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터치를 이 상위 레벨에서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넌 왜 열심히 살아?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지 않아? 를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하고 이런 수준의 대화를 맞춰버리면 계속 그냥 환경 탓만 하는 거야 서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대화의 주제는 그 사람의 신념과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다. 스폰서링이 됐던 형제 라인의 이야기가 됐던 혹은 누군가를 리크루팅을 할 때 됐던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닭이야. 난 닭이야. 아니면 아까 그 고양이야. 그럼 내가 환경을 바꾸면 주변에서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따를 수는 있어요. 내가 고양이야. 그럼 고양이의 왕은 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닭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왕이야. 난 하늘의 왕이야. 그러면 닭이 아니라 정말 그 다양한 조류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까요? 하늘의 왕인데 결국엔 조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넌 조류의 왕이야. 조류의 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이 닭장 안에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차이가 클 수 있다. 좀 어렵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거보다 더 상위의 것들을 터치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는 하늘의 왕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독수리야. 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넌 독수리야. 넌 리더야. 넌 팀메리트야. 넌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 행동이 스스로가 유발된다. 좀 이해되죠? 네. 그래서 환경을 안내해 주는 걸 가이드라 그래요. 네가 언제 뭘 하냐면 어디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거를 가이드라 그래요. 가이드. 행동을 이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는 걸 코칭이라 그래요. 코칭. 네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코칭이라 그래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디 갔어요? 하이 레벨이다. 능력까지도 하이 레벨이다. 그러면 계속 여기 얘기만 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티칭이라 그래요. 티칭. 어떻게 하냐면 하우투적인 거. 티칭. 그거보다 더 상위 것들은 네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신념을 변화시키고 신념을 굳건하게 하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멘토링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하는 스폰서링. 과연 스폰서링이란 무엇인가? 스폰서링이란 나는 스폰서잖아요. 스폰서. 네. 스폰서링이란 너는 뭐다? 리더다. 믿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스폰서링이란 정말 그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진짜 가치를 내가 알아봐주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봐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스폰서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람이 현재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가능성이 됐다고 믿고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면 그렇게 된대요. 언젠가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고매영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현재 골드예요. 이번에 랠리에 골드로 올라가거든요. 그 친구는 한국에 온 지 정확히 4년 됐어요. 한국에 인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스폰서링을 받을 때 명단 미팅을 했거든요. 사업 입문했을 때 명단을 막 썼는데 우리는 대부분 기본 명단 한 200개는 쓰라 그러잖아요. 오, 많이 적은 거예요. 명단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30개 적었나?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명단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하나하나 이분은 어떻게 알아? 이분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이분은 언제 만났어? 이랬더니 만난 적 없는 사이들이 되거든요. 카친이고요, 인친이고요, 누구고요. 결론은 한국에 지인이 한 명도 없어. 이번에 골드로 피인점씩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테너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루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스폰서님은 파트너들을 후원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파트너들은 어떻게 후원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나는 믿어. 팀을 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믿는지, 함께 성공을 믿는지. 믿으면 그 믿음을 그 사람이 증명해 보여요. 믿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도 잘 내고 싶으시죠? 네. 성과, 결과를 잘 내기 위한 공식,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는데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실력과 감각이 있어야 되고, 실력과 감각을 쌓기 위한 지속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되고, 행위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지속 반복된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 방법이 익혀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방법을 익히기 전에 법칙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행위들은, 일련의 행위들을 지속하고 반복하면 결국엔 결과는 따라온다는 건데, 이 결과를 따라오게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믿음과 확신을 내가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내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제 오늘 강의 주제가 내 미래는 정해져 있다잖아요.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뭘로 보이냐면 이거예요. 정말 미래를 믿는가. 두 번째, 그 사람의 자세랑 태도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자세랑 태도는요, 결국엔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그릇? 내 미래의 크기에 대해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그 사람이 30만 원 벌고 싶으면 30만 원어치 행동이 나와요. 1억을 벌고 싶으면 1억짜리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결과가 따라온다. 내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 내 자세와 태도가 나의 성공을 정말 믿고 그만큼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만큼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상위 스폰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정말 내가 될 사람으로 바라보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난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누가 봐도 성공할 사람이라고 보고 있나? 그것이 내 미래와 연결되지 않을까요? 내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내 모습에. 그래서 빨리 내 모습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됐다고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냥 안 되는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과 있는지, 무조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뭘 얘기해도 재밌다고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내가 만나고 있는지. 내 미래는 정해져 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바꾸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창렬이 쟤는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뉴스캠 미쳤나봐. 막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쟤는 팔다리가 잘려도 뉴스캠 성공할 것 같아요. 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업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인맥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저 인맥 제로에서 시작했거든요. 자영업 3번 망하고 인맥 다 끊긴 상태에서 이 사업 시작했고요. 전 이 사업을 처음 입문할 때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투성이었어요. 지금보다 살도 더 쪘었고 말도 더듬고 환경도 안 되고.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쟨 무조건 될 것 같아. 왜? 전 믿었거든요. 믿었거든요. 그 차이, 그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제 미래를. 그리고 이런 목표를 통해 난 무조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거는요 드림보드인데요. 드림보드를 2번째 만든 드림보드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만든 드림보드를 1년 만에 이뤄서. 그래서 2번째 만든 드림보드인데 지금 이것도 거의 한 90%를 이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업을 5년 한 8, 9개월 정도 한 내용을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 뉴스킨을 제 와이프가 거의 한 2003년도에 만났으니까 한 13년 전에 만난 거죠. 만났는데 한 9년을 소비자로 있었던 거야. 근데 소비자로 있는 동안 제 와이프는 핸드폰에 3,000명의 지인이 있었어요. 왜냐면 미용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모든 언니들이 너는 결혼하지 마 라고 맨날 얘기했어요. 왜? 능력 있는 너는 결혼하지 마.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 친구의 주변에는 그냥 인생이 힘든 사람들만 있었던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마음속으로 결혼하지 말아야지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왜? 주변에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만 있었고 친한 언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뭔가 좀 유흥에 빠지거나 뭔가 바람을 피거나 좀 뭔가 불건전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결혼해봤자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년을 뉴스킨 제품을 쓰면서 자기한테 제품을 전달해줬던 저희는 이제 강화원 박미영 사장님의 일대예요. 강화원 박미영 사장님을 처음 사업 입문할 때 봤는데 그 아저씨를 9년을 지켜봤는데 점점점 그 두 부부가 멋있어지고 점점점 더 많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내 주변에 3,000명은 다 불행하다고 하는데 저 부부만 행복하다고 하지? 별로 안 어울리는데 어울리지도 않는데 저 두 분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삶이 점점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걸 보면서 뉴스킨 안에 뭐가 있다. 그럼 나도 내가 뉴스킨 잘할 것 같은 남자를 만나야지 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 중에 제가 뽑힌 건 아니겠죠?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의문이 드는데 끝나고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면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저를 만나면서 저희 유통사업을 했었잖아요. 너한테 딱 어울리는 사업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전달한 거예요. 물론 저도 역시나 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편견이 심했죠. 왜? 유통으로 저는 이제 어찌됐건 뭐 너무 크게는 아니어도 뭐 탑 세일즈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어릴 때부터 자영업을 해서 어릴 때부터 일찍 사장 소리도 많이 듣다 보니 사업? 뉴스킨?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킨이라는 단어가 전 사실 그 뉴스킨을 처음 입문할 때 제 와이프를 통해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뉴스킨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딱 듣자마자 피라미드네.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뉴스킨 하면 그냥 피라미드 이런 느낌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만해. 뭘 얘기해. 그만해라고 했지. 그렇지. 이렇게 저는 제 와이프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첫눈에 반한 이 여자가 그렇지. 그냥 나 꼬드겨서 그냥 뜯길 것도 없으면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런 거로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였어요. 뭐였냐면 가진 거 개뿔없는데 잘난 척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 세진아 보면 아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창현 사람이. 진짜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뜯길 것도 없으면서 그만하라고 했지 이러다가 뉴스킨 때문에 저희는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뉴스킨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생각을 한 게 뭐였냐, 아쉬웠나 봐. 첫눈에 반한 그 여자랑 헤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 1등을 할 때 공식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남들이 하는 제품 아니면 모르는 제품을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시장을 했어요. 남들 온라인 할 때 온라인 했고, 남들 관공서 납품할 때 저 관공서 납품했고, 특판 시장 할 때 특판했고, 10여 년 전에.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마케팅 방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흔한 뭐 지식인 블로그, 뭐 카페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 이제 10여 년 전에 그런 것들을 해서 매출을 좀 많이 일궈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놓고 왜 내가 모르는 뉴스킹이라는 단어를 틀렸다고 표현했지? 모르는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저 모르는 걸 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혹시나 이 와이프가 나한테 아니 이 와이프? 그때 와이프가 아니었죠. 이 여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한테 얘기했던 게 진짜면 어떡하지?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조금의 마음. 그리고 이게 가짜면 나 스스로를 좀 거봐.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었나 봐요. 거봐. 역시 잘 헤어졌어. 약간 이런 자기 합리화. 피라미드 하는 여자 만나면 뭐해? 약간 이런 자기 합리화 같은. 왜냐면 아쉬우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아쉬우니까 이렇게 이쁜 여자를 피라미드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자기 합리화 그 마음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혼자서 영화강의장 같은 데 혼자 찾아다니면서 알아봤어요. 알아볼수록 더 사기 같은 거야.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유통사업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품이 좋아서 유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통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신의 제품이 정말 소비자한테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최대한 싸게 들여서 최대한 비싸게 팔고 어느 시장에 어떻게 많이 팔까가 생각의 우선순위지 이 제품이 정말 좋네는 안 따져요. 이 회사에서 진짜 유통회사에서 진짜 좋은 제품은 많이 팔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냥 많이 팔릴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근데 너무 좋아. 아 이거 사기다. 포장이 너무 잘해. 그래서 회사를 봤더니 회사도 너무 좋아. 역시나 사기다. 보상을 봤어. 보상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야. 사기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포장을 하지? 진짜 나같이 유통했던 사람이 포장했나 보다. 새 나갈 데가 없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진짠가? 점점 진짜였으면 좋겠다. 정말 이게 진짜라면 내가 이걸로 정말 인생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계속 알아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미 헤어졌는데. 맞아요. 그래서 갔어요. 다시 찾아가서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무릎 꿇고 사과해서 사과한 건 뉴스킨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못 알아봐 준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를 포장한 제 모습에 그러니까 다시 사귀자고 사과를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제 가슴의 양심에 그런 불편함을 갖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모르는 거 가지고 아는 척했던 내 모습에 너무 쪽팔렸고 그리고 여자한테 사실 거친 말 하면서 헤어졌거든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네, 나빴죠. 나쁜 놈. 그냥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싶었어요.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때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투잡으로 한 1년, 2년 도와주다가 전업하면서 제가 전업하면서 꿈을 꾼 거죠. 내가 그러면 이 뉴스킨으로 네가 행복하고 싶어서 이 뉴스킨을 했으니까 나도 네 꿈 이뤄줄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지만 그 몹쓸 짓 더 많은 행복과 추억 만들어줘서 정말 잊혀지진 않겠지만 더 많이 노력 한번 해볼게 해서 루비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300에서 500 정도 들어오는 위치가 된다길래 그럼 루비 되면 랠리장에서 프로포즈 해야지 해서 전업하고 4개월 만에 루비 돼서 랠리장에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다짐한 건 최고 직급자가 돼서 너랑 결혼할게
라고 다짐을 했고 프로포즈하면서 그래서 3년 반 만에 티베이트가 돼서 작년 7월에 결혼했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성장하는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전업을 하고 1년 만에 블루다이몬드가 되면서 준비하는 사람까지 130명이 세팅이 됐고요. 당시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TR9이 액티로 벌었어요. 중요한 건 준비하는 그 130명이 한 2, 3개월 지나니까 다 떠났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는 이 사업의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제가 돈으로만 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사업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다니니까 돈 이러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해서 자기가 분명히 직장 다니는 것보다 많이 벌었는데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돈은 안 들어오니까 떠나버리는 거야. 분명히 그 사람 직장 다니면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받을 사람인데 300만 원, 400만 원 버으면서도 떠나는 거야. 물론 아니, 1000만 원 버는데도 떠나는 제 파트너도 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제가 전달하는 가치가 잘못됐었어요. 돈만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조직 문화도 없었고 이 안에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 끌어들이는 데만 좀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잘못했던 거죠. 저는 이 원리를요 정확히 이해하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문화 속에서 제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아까 그 자세와 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릇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새나가요.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아니 뉴스킨 안 되는 건가? 오해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1년 반을요 저는 사무실에 혼자 출근했어요. 블루다이몬드인데 사무실에 혼자 출근해요. 사무실 월세 100만 원을 내야 돼. 왜냐면 팀이 있었으니까. 저희 파트너들의 방도 있었고. 근데 그거 다 빼도 제 방만 그렇게 또 냈었고. 중요한 건 제가 그러면서 너무 많이 흔들려서 시스템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던 데모도 안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던 사람도 안 만나고 했으면 이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거를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1년 반을 헤매면서 정말 지옥 끝까지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서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왜 내가 무너졌을까? 무너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당시에 그룹 내에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제 잘못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들 탓을 했어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나가지? 그것도 제 잘못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도 없었고 그릇도 안 됐었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모르고 문화도 없고 원칙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말한 적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은 걸 오늘 사장님들에게 나눠드리면 아마 정말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년 반을 이렇게 헤매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결단했죠. 1년 반 이후에 좀 정리를 하면서 상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러니까 지출은 커질 대로 커졌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수입이 확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출은 커. 근데 와이프가 당시에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상포진으로 쓰러졌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또 와이프도 같이 많이 받아버린 거야. 쓰러졌어요. 와이프 수입도 제로, 뉴스킨 수입도 거의 안 들어와. 근데 와이프는 대상포진으로 쓰러졌어. 심지어 미용하는 여자인데 얼굴로 대상포진이었어. 그래서 담당 의사가 저한테 오더니 실명할 수도 있고요. 몸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요. 전 되게 혼란스럽겠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내 와이프는 왜 이렇게 쓰러져 있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런 혼란이 있었겠죠. 뉴스킨 정말 되나? 심지어 근데 그런 상황인데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에 교통사고도 나고 그러면서 저는 전국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리더잖아요. 성공자잖아요. 강의 요청은 또 왜 이렇게 그때 따라 많이 들어와? 또 거절을 또 못해요. 막 강의도 아니에요. 웃으면서 비전을 전달해.
현실은 와이프 쓰러져 있고 계속 빚은 늘어나.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직장을 취직을 해? 그래서 어떻게 소득을 벌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계획을 잡아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사업체를 꾸려? 생산 이렇게 해? 어떤 일을 선택을 하더라도 제 인생은 안 바뀔 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는 다른 네트워크 가야겠다가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뭔가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도 아니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뉴스키는 확신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내 인생 안 바뀌겠구나.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단했어요. 근데 참 타이밍이 좋았던 게 와이프도 그때 같이 결단한 거예요. 쓰러져 있는 과정에 자기가 정말 자기도 위기가 오니까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위기가 오니까 뭔가 좀 주변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뭘 위해 내 옆에서 저는 이제 병원 가서 쪽잠 자고 다시 새벽에 출근해서 시스템 돌리고 강의 다니고 대본하고 또 다시 와이프한테 와서 이제 뭐 파마렉스 먹이고 약 발라주고 다시 쪽잠 자고 이러니까 와이프가 봐도 제가 좀 이상했겠죠. 뭐 때문에 이러지? 자기가 진짜 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믿는 건 뭐고 너의 미래는 뭐야?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죠. 정말 네가 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제가 잘 때 툭툭 치면서 물어봤대요. 자기가 진짜 되고 싶은 게 뭐야? 자기가 뭐 하고 싶어? 이랬더니 제가 잠결에 그냥 잠재의식까지 저는 목표가 그냥 정확히 그냥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막 자꾸 잠자리를 건드니까 티멜리트 이러고 다시 잠들었대요. 저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도 결단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서 다행히도 되게 빠르게 호전돼서 건강해졌고요. 건강해지면서 둘이서 같이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뛰어서 보시면 2015년도 6월 달에 한 달 동안 진성사업자 12명을 찾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티메리트 진행을 해요. 근데 티메리트 갔어야만 됐어요. 왜? 가야만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없는 데 있는 척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저의 상황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뭔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싶기도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가봤어요. 되더라고요. 정말 내 성공을 간절히 믿고 그 확신을 전달하니까 한 달에 12명의 사업자가 나왔어요. 그렇게 1년을 유지를 해서 티멜리트가 되었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부터 1년을 유지해서 티멜리트가 로마 티멜리트가 되었고요. 진성 사업자들을 통해 그들을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 그들이 잘 유지가 돼서 2회차 티멜리트까지 무리 없이 마감됐어요. 그래서 스페인 티멜리트, 바르셀로나 티멜리트까지 마감을 해서 저 보면 여기 이렇게 별 2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결단을 통해 이렇게 사업적 성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했고 티멜리트가 되면서 결혼했고 그래서 석세스 트립은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트립의 조건들을 다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 왜 내가 무너졌을까 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져 있었어요. 이 사업이 내가 왜 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행복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행복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금전과 시간적인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는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니 자산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자산이라는 게 있기 위해선 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룹이 있으려면 내가 리더라는 게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사람이 붙고 리더가 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 안에서 그럼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을 컨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번 무너져 봤잖아요. 1년에 단 한 명만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혼자일 때부터 생각해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그룹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열심히 그런 정의들을 통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룹, 리더, 시스템, 팀워크, 문화 원칙이 왜 필요한가 그것들을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거기서 새나가는 것들이 좀 많았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성공 리더를 배출한 행복한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리더예요는 아니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리더십은요, 국어라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내 말 안 따라? 이거는 리더십을 국어라는 행위다라고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리더십 관련 서적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리더십은 국어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우러나는 것이다. 리더십에 대한 건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확장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구축해보자. 그리고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아무리 세일즈 왕을 하고 아무리 영업을 하고 와도 그 사람이 개인기 부리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왜 하냐면 레버러징 원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나 혼자의 힘을 넘어선 단체의 힘을 모아서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드는 팀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생각했던 거고요. 문화 원칙, 누구나 평생 함께하고 싶은 문화가 있으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문제가 생길 것들을 미연에 다 그냥 아예 정리를 해버렸어요. 워낙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지켜나가자. 미리 얘기해버려요. 사업 입문할 때. 문제가 지금 거의 없고요. 앞으로도 있겠죠. 하지만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복제시키려고 노력해요. 과거에는 방법적인 걸 굉장히 많이 복제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이제 신경놀이 레벨을 모을 때 가장 하위 레벨만 터치를 했던 거예요. 방법만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방법을 너무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는 늘어나. 중요한 건 나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도요,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너무 놀랐어요. 와, 나랑 대부분 똑같이 해. 결과는 다르게 나. 왜?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을 복제시키려고 노력해요. 저 12시까지 하는데요. 12시? 맞아요? 12시까지? 맞나요? 밤새까요? 아, 좋아요? 네! 반은 좋고 반은 싫은 것 같아요.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리더십에는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리더십, 우리는 리더가 되라고 하는데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리더십에도 단계가 있더라. 내가 일단 위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점이 돼야 되고, 기본 루비가 되려고 노력하고, 다야가 되고, 설령 안 돼도 됐다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건 그것은 가장 하위 레벨의 리더십이에요. 내가 팀 엘리트인데 내 말 안 들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내 말 안 들어? 이건 가장 하위 레벨이잖아. 나 스스로가 정말 존중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상위 레벨의 리더십은 뭐냐? 결국엔 인격이다, 인격. 정말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어떠한가? 나를 돌아보세요. 맞아, 우리 스폰서님 인격.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나의 인격은 어떠한가? 정말 내가 사람이 붙는 사람인가? 제3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정말 내가 사람이 붙는 사람인가? 내가 왜 루비가 안 되지? 내가 왜 사람이 안 붙지? 내가 왜 소비자가 안 붙지? 결국엔 인격이다. 이게 할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직책이 됐으면 그것을 움켜쥐면 안 되고요. 인정하고 위임해줘야 돼요. 그래야 커져요. 조직이. 그래서 함께 서로가 모두가 여기는 리더라고 생각하고 역할들을 계속 받아야 돼. 그걸 계속 내려줘야 돼. 서로가 다 같이 시스템을 돌려야 돼요. 지금도 보면 이제 사회 보시는 분, 컴퓨터하는 분, 녹화하는 분, 이렇게 역할 부분은 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을 지금 그룹 미팅인가요? 네. 그룹 미팅 담당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든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커져요. 정말 영향력을 갖는 리더가 되기 위해선 그럼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역할이 있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표현해요. 역할. 근데 그 역할은 긍정적 역할도 있고 부정적 역할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인지해서 아, 저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아, 저 사람 우리랑 안 맞아. 이러고 그냥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부정적이라면 아, 저렇게 안 하면 되겠네. 남들의 좋은 점만 흡수해서요. 내 거화 시키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함께 시너지를 내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요. 혹 부정적 역할을 끼친다면 아, 저렇게는 안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인지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또 그 부정적인 걸 나도 같이 부정적 얘기들을 통해서 확장시킬 필요는 없고요. 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정도? 이해되죠? 네. 내가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요. 본이 되지 않는데 동기부여는 절대 안 돼요. 말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강사를 봐도, 뉴스킨 강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성공학 강사들을 봐도요. 정말 말 잘하고 재밌는데 가슴이 울리지 않는 강사들이 많아요. 재미는 있어. 근데 가슴이 울리진 않아. 근데 뉴스킨 강사들은, 리더 사장님들은 막 강의 듣다가 막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 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이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해냈으니까. 한 것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냥 책에서 읽은 거 어디서 따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거 얘기하니까. 이해되죠? 네. 본이 돼야 된다. 멘토링을 하려면 혹은 스폰서링을 하려면 훈육이 아니에요. 가르치려 절대 들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잠재력을 이거는 리더십 존 맥스웰의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이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멘토링이란 훈육이 아니라 잠재력을 이끌고 내가 정말 멘토링 스폰서링을 하면 내 삶을 쏟아부어야 돼요. 정말 그 파트너도 아, 정말 나를 위해 헌신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함께 그게 상호작용해야 돼요. 그리고 확장. 영향력이 최고 단계인데 이건 좀 어렵다라고 그냥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걸 우리는 하고 있죠. 그래서 맥스웰 형님이 이론을 잘 정립해서 꼭 한번 뵙고 싶긴 한데 근데 당신이 어렵다고 하는 거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꼭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나와 같은 리더십을 복제시켜서 그 영향력을 함께 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영향력이 최고의 단계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리더 옆에 어떤 리더가 있느냐도 중요해요. 그 옆에 또 어떤 리더가 있느냐도 중요해요. 내 옆에 어떤 리더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목적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리고 목표는 분명하신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비즈니스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떠하고 내 비즈니스의 목표는 어떠한지, 그것이 정확한 상태에서의 하루하루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하루는 차이가 엄청 나중에 갈라져요. 저는 혼자일 때부터 어떻게 가야겠다 정리해놨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예시를 들었던 그 파트너 한 명도 없었던 제 파트너가 골든대 1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 정확히 목표를 이뤘거든요. 스펀딩 저 이번에 테마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표가 분명하죠. 저 2달 뒤에, 그러니까 2달 전에 랠리 갔을 때는 2명 갔나? 3명 갔나? 근데 이번에 11명이 가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랠리에 2명, 3명밖에 안 가는데 11명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계획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사람을 많이 만나죠. 그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랠리 티업해야 되죠. 그러면 랠리 티업하면 한 번에 다 와요? 이틀 뺄 수 있어요? 못 뺀다는 거죠. 그럼 랠리에 오기 전에 그룹 미팅에 초대돼서 여기에 사람들과 동화되고 그 상태에서 랠리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 차이가 엄청 커요. 초대됐을 때 완벽하게 당일 캔슬 안 나고 올 수 있는 정착 확률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사업을 뭘 봐야 되겠구나라고 정확히 인지하고 오는 것과 그냥 끌려오는 거는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요. 자, 그러면 그룹 미팅의 초대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잡 스쿨이나 아니면 일반 공개 세미나 초대를 많이 해야 돼요. 투잡 스쿨이나 일반 공개 세미나 초대를 많이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겠죠. 그리고 많이 말해야겠죠. 오라고. 그죠? 대면 많이 해야죠. 그죠? 대면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만나야겠죠. 많이 만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컨택을 또 많이 해야죠. 컨택 많이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명단이 있어야죠. 그죠? 내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해지고,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계획이 분명해지고, 계획이 분명하다면 내 하루하루가
분명하게 그 디테일하게 짜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디테일하게 짜진 계획들을 매일매일 시행을 한다면 하루를 성공하면 결국에는 내 미래가 곧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루를 성공하니까 내 미래도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원하는 거 어찌 보면 그 이상도 이룰 수가 있어요. 정확한 목표, 정확한 목적. 이거는 아까 대화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이런 사건 과정들이 있었고 잠깐 쪽잠 날 때 티베트 이럴 때 그잖아요. 이러면서 강의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현실과 이상에 대한 좀 괴리감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막 눈물 나고 그러면서 막 운전하고 했던 기억들인데 나는 뉴스킨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뉴스킨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인 거 맞죠? 네. 정확히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팔려나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내가 팔고만 있진 않는다. 혹은 시스템이 없진 않는다. 내 개인 시스템은 무엇이며 팀 시스템은 무엇이고 그룹 시스템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프랜차이징을 복제시킨다고 하는데 내가 본사일 거 아니에요. 정말 나와 같은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정말 나와 같은 파트너가 나온다면 정말 대박 나겠네 라고 복제할 수 있는 내가 역할 모델인지 나는 정말 나와 같은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역시 여기 그룹의 미래가 밝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내 미래를 믿고 지금 하루하루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나와 같은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복제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강의할 때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주제랑 좀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가치 크기에 따라 비례를 한대요. 우리가 왜 컨벤션에 가야 되냐면 왜 글로벌 컨벤션에 가야 되냐면 왜 랠리에 가야 되냐면 내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왜 하루하루 책을 읽냐면 인격도 키우고 그릇도 키우고 가치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 그래야 그만큼의 행동력이 나오잖아요. 그쵸? 사람들 안 움직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왜 파트너들이 안 나오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초대가 안 되지라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확한 가치인식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치를 내가 전달했는가 혹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제대로 된 초대가 되었는가. 그죠? 가치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치가 크다면 시간을 내서 알아볼 거고 가치가 작다면 남는 시간에 알아보겠죠. 그래서 뉴스킨의 가치가 크다면 목숨 걸고 우선순위가 뉴스킨이 될 거고 뉴스킨의 가치가 작다면 행동력이 덜 따라오겠죠. 그죠?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는 일에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함입니다.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는 이유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이유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나는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감되세요? 네. 가치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다 안 돼. 아니 아직 대리점도 안 됐는데 시스템 다 안 돼. 뉴스킨 어떻게 하는지 다 안 돼. 아니, 뉴스킨은 1,000만 원도 못 벌어놓고 조직 구축 어떻게 하는지 안 돼. 조직을 구축해봤어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됐어야 알죠. 그죠? 네. 다 안 돼. 아는 거는요 다른 문제예요. 그죠? 정확히 알고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상위 스폰서님들 이제 김건우 사장님이나 이제 상위 스폰서님들은 다 알죠. 왜? 조직을 만들어 봤으니까.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봤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야죠. 내가 안다고 행동을 해버리는 순간 시행착오가 엄청 생겨요. 너무 돌아가요. 그래서 아는 것 같아도 물어봐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때까지.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기준은 이건 그룹마다 기준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1,000만 원을 벌기 전에 적어도 내가 1,0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조직을 구축하기 전에는 제발 좀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의 기준. 그러니까 이건 자기만의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30 혹은 50 목적지 가기 전까지 물어보세요. 너무 뉴스킨이 감사한 건 목적지에 가신 분들이 알려주잖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멋진 시스템과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스폰서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화 속에 사장님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사업이 잘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옆에 형제 라인의 존재에 감사해야 되고요. 스폰서님에 감사해야 되고요. 이런 시스템에 감사해야 되고 거기 혹시 시간이나 남으면 저한테도 좀 감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 앞에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타인이 원하는 걸 갖게 도와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갖는 삶을 살게 된대요.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리크루팅할 때 내가 핀 가려고 하는지, 내가 그 사람한테 제품 권할 때 내 매출을 위해 내 생계를 위해 하는지. 맞아요. 나를 위해 하세요. 하지만 수를 들키지는 마세요. 계획을 잡을 때 철저히 나를 위해 하시고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느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순간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네. 실제로 뉴스킨 제품을 쓰면 그 사람 피부 무조건 좋아진다는 확신 있으시잖아요. 네. 뉴스킨 사업하면 무조건 행복해지고 무조건 잘 살 거라 확신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세요. 이해되시죠? 네. 나를 위해 하면 결국엔 순간적인 에너지에 끌려오더라도 너 이러려고 이랬어? 라는 얘기 100% 들어요. 그래서 컨벤션 가시면 늘 브레이크앤로니가 이런 얘기 하죠. 뉴스킨은 무조건 성공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왔을 때 무조건 성공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함께 성장하는 것에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성장이 아니라 이 레버러징 원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팀워크예요. 함께 성장하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한테 같이 성공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너의 능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과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하죠. 왜? 팀으로 결과를 내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 상위 스폰서 리더 사장님들의 족보인데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생각과 철학이 이제 복제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큰일 났네요. 그래서 뉴스킨을 왜 하는지 정리를 하시고요. 그냥 뉴스킨 목적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의 목적도 정리를 하시고 그럼 뭘 얻을 수 있어 뉴스킨으로? 네가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성장할 수 있고 네가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룹도 생기고 팀워크의 문화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문화 원칙이 있으면 네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그런 걸 함께 얻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템포해. 매일매일 하루를 반복하면 돼. 그리고 자기 경험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내 미래를 믿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러면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한번 스스로가 정리를 해보시고 정말 나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리더. 저는 이제 김건우 사장님 두 부부분처럼 행복한 부부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따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나의 멘토와 롤모델,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물론 저희 강원 박미영 스폰서님도 멘토고요. 저희 강병원 스폰서님도 멘토고요. 저희 조규철 사장님도 멘토고요. 유선인 스폰서님도 멘토세요. 그래서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따라가 아니라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너희도 함께 노력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매일매일을 점검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런 8가지 결국에는 꿈을 명확히 하시고 믿으시고 결단하시고 명단 작성하셔서 컨택하시고 초대한 후에 사업 설명하고 후속 조치 잘해서 스폰서링을 받아가며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받아가며 그것들을 복제하세요. 준비하고 행동하고 점검하는 것들이 반복되었을 때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되었을 때 성공이 가까워진다. 그러려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기 경험을 잘해야 되는데 탱커를 해라.
그래서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니 매출과 관련된 행위를 매일 반복하고 내 스스로가 큰 그룹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격적 소양을 끊임없이 해라 라는 거죠. 문화 원칙에 함께 해야 되고요. TOG 그룹 맞아요? 네. TOG 그룹 무슨 뜻이에요? 아, 네? 탑 온리 글로벌. 온리 글로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 대박! 저 진짜 뜻 모르고 적은 거거든요. 저 진짜로요. 뜻 모르고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떨까 해서 적었는데 뜻 맞네요? 비슷하죠? 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리더 사장님들만 계셔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리더고 또 리더를 만들어내고 그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 설정 명확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고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될 때 이렇게 목표 설정을 했다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1년 만에 BD 갈 때 그림이에요. 티벨트 갈 때도 이렇게 쪼개서 월별로 어떻게 가야겠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한 부분은 결국에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제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조직이 성장하고 또한 그 조직이 탄탄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문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도움 좀 되셨어요? 네! 정말 내 성공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루하루 행동해 나가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곧 나의 미래와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다이어리 맨 앞에 적혀있는 문구예요. 뭐냐면 목적과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정확한 목표 설정, 기한이 정해진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신다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은 기적을 바라죠. 근데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TOG 그룹이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룹, TOG 그룹에서 정말 위대한 기적 같은 결과들이 매일매일 나올 거라 믿고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제일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신 그런 강의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이 되고 소비자들이 생기면 결국에 저희는 리더가 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고민들이 막 이 강의 듣고 저 강의 듣고 물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그 윤창렬 사장님 강의는 모든 걸 종합해서 이 한 편을 보면 다 해결이 될 정도로 그랬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중간중간에 진짜 울컥했던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오늘 처음에 영상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그룹 미팅 시작할 때 그 영상이랑 되게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의 핵심은 동반 성장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혼자 잘 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다라는 게 더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계시면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다음은 벌써 나왔지만 독서 발표 시간이에요. 지금 저희가 무슨 책 읽고 있는지 아시죠, 사장님?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커?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혹시 다 읽고 계신가요? 안 읽고 계신 분들 없으시죠? 네.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 대화체라서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촌천살인의 그런 정말 핵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우리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어가지고 사장님들도 꼭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장민아 사장님께서는 이번 주 독서 미팅 했었을 때 그 분량 있죠? 그 분량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오늘도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막 코리아우먼 같이, 그죠? 네. 요즘에 그 새롭게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장님이세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기도 하고 굉장히 똘똘하고 막 이해를 하나 이렇게 알려주면 이해가 엄청 빠르시고 막 이런 사장님이신데 이 책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큰 박수로 우리 장미라 사장님을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순식간에 읽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정말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밑줄 정말 열심히 쳐가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윤창렬 사장님 강의랑도 통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면서 그 강의를 잘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추려서 몇 가지만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12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읽으면서 할게요. 그 사람들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런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고쳐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존의 세일즈와 마케팅 방법을 다 버리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계속 저희 스폰서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그런 나만의 고정관념이나 그런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백지화한 사람이 진짜 잘한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한다는 거를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용할 것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다 버리지 못한 제 뭐 습관들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다 정말 내려놓고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가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해야겠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131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업에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습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성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윤창현 사장님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진짜 엄청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또 자신에게 있어서도 한계가 없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았죠.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허풍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사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 미래를 얘기해봤자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공감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진짜 내 꿈을 펼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런 미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진짜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적용할 것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내가 세운 목표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자. 네, 요거 적용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153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아까 습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습관들은 분명히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인데 습관이 현재의 나를 만든다는 거는 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수동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솔직히 이런 습관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을 할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정말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쪼개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현재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내 어떤 습관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피드백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 일과를 돌아보고 그리고 탱코어, 우리 탱코어라는 좋은 습관 만드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개인 시스템. 그래서 그거를 정말 꾸준히 하자. 꾸준히 지키자. 지금 저희 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됐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159쪽에 요거 제가 막 별거 5개 치면서 했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너무 공감하는 부분인데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한 옛날 습관 때문에 새로운 개념과 이미지들이 지금 당장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서 그런 장면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읽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읽어요. 그런 모습이 되어있는 그림을 상상합니다. 매일 20번이나 3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저희 그
비전 씨와 친기 잠깐 했었을 때도 했었었는데 제가 다시 이제 저 혼자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정말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 씨랑 그 있잖아요. 그 문구랑 선언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제가 눈 감고도 무의식 중에 그냥 외워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잠들기 전에도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자고 일어나서도 줄줄줄줄 외우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보면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뭔가 그냥 제 마음에 약간 기분이 좀 좋아지면서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할수록 좀 점점 확신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왜 운동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대처가 책에서도 이거를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분은 뭐 20번에서 30번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수시로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재의식을 정말 확실하게 바꿔놓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좀 뒤에 부분이 더 남았는데 끝까지 읽고 한 2번, 3번 더 반복해서 정말 제 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엄청 오랫동안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정리를 잘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딱 찍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부분이 저도 되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오랜 시간 형성된 그런 습관 때문에 새로운 개념과 이미지들이 지금 당장은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 우리 처음 뉴스킨 사업하면 다 그렇지 않아요? 그 경험 다 한 번씩 하지 않아요? 네. 막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는 거 되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네.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오기 싫었을 정도로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 지금은 그거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거를 하고 이 그룹 미팅이 끝나잖아요. 그럼 뭔가 에너지가 빵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차피 다 같이 칠 때 치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혼자 치면 되게 부끄러워요. 혼자 해봐야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만 바꿔나가도 우리가 진짜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장미라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룹 미팅이.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지금 벌써 대기하고 계신데 오늘따라 또 유독 더 잘생겨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따라 멋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한테도 어떤 리더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되시죠? 네. 저희 백만장자 블루다이몬드 김건우 선생님 앞으로 강의 너무 좋았죠? 어떻게 제가 이거 통화도 안 했는데요. 알아서 잘 준비해 오셨네요. 정말 그 윤창현 사장님하고 이선 사장님이 본인들이 그 처음 석세스 트립을 그때 하와이인가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밤늦게 이제 취침 시간이 되면 그 풀장 있잖아요. 수영장 있잖아요. 호텔에. 근데 수영장에 수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면 10시 정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입실을 하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만났는데 거기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는 이제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진실되게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수영을 또 하고 싶다고 해. 이스라엘 사장님하고 하고 싶으면 해야죠. 일단 간 수영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 리더예요. 그리고 모험적으로 하고 있는 리더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고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쭉 보니까 미래를 점칠 수 있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아까 뭐라고 했어요? 3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 네. 미래에 대한 확신. 그렇죠? 네.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두 번째는? 자세한 태도. 세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이 3가지 있잖아요.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3가지가. 여기 너무나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 리더에 대한 얘기 있는데 리더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권위와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일반 뉴스킨 이런 네트워크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에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권위로 막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건 진짜 리더십이 아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면 척도는 영향력이라고 영향력. 아까 얘기했는데 존 맥스의 쓴 책에 좋은 영향이라는 책 듣고 리더십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영향력이라는 거. 저도 저 준비를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리더십에 그런 말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온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산책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내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근데 따라온 사람이 없어. 나를 팔로가 없단 말이야. 그건 뭐야? 혼자서 산책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강요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개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 개인적인 성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 팀을 개발하면, 팀의 성장을 개발하면 조직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를 개발하게 되면 조직의 폭발 성장이 일어나요. 저는 지금 현재 3번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2번째를 지금 현재 완벽하게 12월 달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3번째 단계를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전에 했던 게 다 개인의 개발과 자기 개인 역량 강화에 제가 많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팀 개발에 조직 성장에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리더 개발에 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리더들만을 위한 그 독서 미팅을 별도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 리더들과 그 탑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내년 조직의 폭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갈 계획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그 메시지는 아까 그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우리 뉴스킨 사업은 장사가 아니죠? 네. 장사하고 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네? 장사는 판매하는 거, 사업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업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고 차이점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저희 뉴스킨 사업이 사업 초창기에는 파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맞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리점을 우수한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제품을 판매도 가능해요. 근데 계속해서 파는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뉴스킨 사업은 결국 어때요? 많이 들어봤죠? 그룹을 만드는 일이라고. 들었던 얘기 또 왜 했나 이런 듣기신데 그래도 들었어요. 네.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룹을 만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아요? 네. 여러분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 그 보상 플랜을 보면 우리 보상이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회원의 보상은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회원 입장에서 누구한테 제품이나 이런 걸 전달했을 때 정보를 전달했을 때 5% 캐시를 받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대리점이 되고 나면 나와 내 전체의 회원들의 매출 대비해서 9에서 20%의 대리점 보너스를 받아요. 그게 대리점 자격이 되는 거고. 그런데 대리점까지의 소득은 결국은 1대 4대 95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정도 여러분이 소득을 벌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대리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스템에도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투자도 하셔도 되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나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요. 300만 원, 500만 원 아니요. 저는 제 삶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혼자 대리점만 돼가지고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의 크기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대리점 하면서 그냥 권리에서도 50만 원, 100만 원만 벌고 싶어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플랜을 제시할 거고, 아니요. 저는요, 제가 더 큰 돈을 보고 싶고요. 저는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번째에 대리점 분양에 관한 거, 그룹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 여러분이 그런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꿈은 그룹을 그냥 큰 부자로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하는 행동 어때요? 나 혼자 대점에 갖고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시스템에 나와서 지금 뭔가를 배우신 분들은 다 어때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결국 그룹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그룹을 만드는 사람, 리더가 만든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이 그 전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고 엘리트층이고 뭔가를 크게 이루어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마음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내가 리더 어떻게 됐을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리더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리더가 되는 조건을 갖다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정리하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인격에 대한 부분이 리더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바른 방향을 안내해주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이게 필요할 거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실력이 있어요. 이 사업에.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업의 관계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맺어야 되는지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파트너와 함께 꿈꾸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 이건 바로 Y, 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추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한테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고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인데 이게 내 주식행위 나의 삶의 도구로 와 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룰 거야. 근데 너와 함께 당신과 함께 이런 꿈을 이루고 싶고 당신도 이런 소중한 꿈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한번 이뤄보자.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팔로우십이에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아까 멘토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잘 팔로우가 됐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가 있다.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리더는 나 혼자 있는 게 리더가 아니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게 리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일을 갖다 하다 보면 거기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근데 그 문제를 그때그때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업이 좋은 건 뭐냐?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의 사업을 전달해 주시면 누가 있어요? 스폰서. 스폰서님하고 같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스폰서한테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청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폰서님들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명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경험치가 결국은 내가 사업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잔자부르게 행동, 작은 행동에 그 실수들이 모아서 여러분 경험치가 쌓일 거고 여러분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5가지 조건이 이 정도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 리더가 뭐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리더는 꼭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요. 리더는요. 사람은 모두가 다 리더예요.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친구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형제라인과 관계가 되죠. 스폰서 파트너가 이분한테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나요? 네, 다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영향력이라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좋은 리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어때요? 개선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기본적인 걸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역할, 뭐가 있을까요? 뭐 그림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박수 잘 쳐주고 강사가 강의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리액션 강하게 해주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여러분 역할을 해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마음에 부담감이 없죠? 네. 예, 그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신규 회원이 왔으면 그분한테 때요 인사하면서 미인 대칭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역량적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위치, 역할에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어투나 말투나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생각해서 좋은 역량을 형성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좋은 리더는 바로 좋은 역량을 미치는 리더다 이거예요. 왜? 모든 게 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게 복제가 돼요. 근데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은 어때요? 언행일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뉴스킬을 하는 이유는요. 예,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하실 거예요. 맞죠? 네. 미래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거예요. 맞나요? 네.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성공을 돕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 사업은 나 혼자의 성공을 내 스스로 돕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게 나의 성공을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뉴스킬을 해야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모두 서로 돕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